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김남국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 이제 어제 오후서부터 나오고 있는 뉴스들인데, 이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 김남국이가 간이 커도 한참 크지요. 예, 그때 스마트폰을 들고 매매를 했어요. 이 코인. 이 정도면 뭐 간땡이 부은 게 아니라 이건 뭐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인간이 말이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1억 5, 6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의 봉급을 받아먹고 살고, 그 연보 한 3억 원 정도에 되는 후원금을 또 받아먹고 살고, 이런 인간이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이기 전에 인간입니까? 자, 이거 잘라내는 여론을 압도적으로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상임위에서 이 코인을 매매하는 이것이 이제 지난 11월 7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그때 이제 11월 7일 날 상임위에서 이거를 이제 코인을 매매한 거, 이게 이제 적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2일 날, 최근이죠. 최근 3월 22일 날도 상임위에서 이 코인 거래를 했어요. 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이 코인 거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는요, 왜냐하면 국회도 다 CCTV가 있잖아요. CCTV 영상을 취재해가지고 이 영상을 잡아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조응천 의원이 좀 조용했는데, 조응천 의원이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투전판으로 국회의원이 한다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의정 활동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나, 사퇴하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잃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저는 조응천 의원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요, 이 민주당의 이 MZ 세대들, 당과 정부, 이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MZ 세대들이 일제히 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정계를 떠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이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말이죠,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배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배임과 관련된 백현동, 이재명 정진상 소환도 시간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황희가 끝까지 이재명을 위해서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주 나쁜 놈이네요. 예.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앉아먹고, 경기도에서 부지사까지 해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킨덱스 대표이사까지 해먹었으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참 노무현 정권에서 얼마나 이 정권이 더러운 정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이화영이 입을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내연녀까지 지금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안 열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을 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갖다가 이 공범으로 집 입건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뇌물 혐의 공범이다. 그래서 아들로 관련해서는요, 그동안에 이제 이 엔터테인 회사 쌍방울 산하에 여기에 특별히 취업됐는데 이 출근은 한 12번밖에 안 하고 그동안에 봉급만 받아먹었다 이랬는데요.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쌍방울에서 말이죠, 이화영이 카드를 갖다가 아들하고 같이 썼고요. 그리고 쌍방울에서 아들한테 맞춤 양복까지 제공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화영 수뢰 혐의에 공범으로 입건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조선일보의 이 보도 내용,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영상에 직접 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제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정말 분명하네.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작년이죠. 작년 11월 7일 날, 이 국회 법사위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이죠. 이제 10월 말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여권 공격의 프레임을 보면은 경찰에서 이 시민의 안전 문제를 제대로 못 챙긴 원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뭐냐? 바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경찰의 마약 수사에만 빠지다 보니까 안전 관련 이 경비 담당하는 경찰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요거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그러한 질문으로 야당 의원들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 날 이제 그렇게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얼마나 야당이 우려먹었어요? 야당이 당 차원에서 우려먹는데 김남국이는 뭘 하고 있었냐? 돈벌이 투기전에 참여하고 있는 그 영상이 전부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11월 7일 날 몇 시에 그러면 거래를 했느냐? 6시 48분에 거래한 것으로 그렇게 영상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김남국이가 그날이요, 이 클립 계좌에서 위믹스 코인 19개가 다른 코인으로 교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마지막 이제 회의가요. 최종적으로 법사위는 11월 7일 날 저녁 6시 56분에 끝났는데요. 8분 전에 이 매매를 한 게 딱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 영상을 여러분께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제가 이거 뭐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자, 우선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한동훈이 하고 말이죠. 김남국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김남국이는 이제 공세성 질문을 하는 것이죠. 공세성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설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동훈과 김남국이가 서로 질문 답변을 하는 거는 몇 시냐? 이 오후 그러니까요. 오후 4시 6분에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45분 만인 5시 11분에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이태원 참사 관련인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대검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어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고 나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세를 취하다가 말이죠. 공세를 또 취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자리를 뜨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리를 뜨기 전에요. 이 김남국이가 뭔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또 잡혀요. 이 몰두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코인 거래를 하려고 자, 이걸 보시면 말이죠. 여기 지금 화면에 뭔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몰두하고 있잖아요. 이게 5시 33분에 찍힌 이게 이제 화면이 뭔가를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뭔가를 몰두하고. 자,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김남국이가요. 그렇게 막 몰두하지 않는데 요때가 딱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말하자면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뭐 시세도 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런 거를 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요때가요. 38분 뒤인 38분 뒤에 이 회의장에서 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시 33분에 뭔가 몰두를 하고 그로부터 4분 뒤에 김남국이가 회의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38분 뒤에 회의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요. 38분 뒤에 회의장에 들어와서 20여 분 뒤에 한동훈 장관한테 한 차례 더 질문을 해요. 이때 휴대전화는요. 책상 위에 올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때는요. 휴대전화가. 자, 그래서요. 휴대전화가 이제 올려져 있어요. 자, 한번 이 휴대전화가 올려져 있는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직접 몰두하는 거고요. 요거를 보면은 휴대전화가 이 책상 위에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예, 휴대전화가 가만히 있어요. 자, 여기 책상 위에 이제 여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아주 이 질문하고 그다음에 코인하고 여기 두 개만 빠져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할 때는 뭘 질문했느냐? 대장동 이 대통령과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정부를 질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장관 답변이 끝나면서 이 김남국한테 주어진 질의 시간도 끝나요. 그러니까 김남국이는요, 책상에 휴대전화를 올려준 휴대전화를 집어드는데 이때가 6시 42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 휴대전화를 이렇게
딱 몰두하고 또 이 집어들고 요게 6시 42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서 이제 5분 뒤에서 다시 김남국이는 사라집니다. 자, 이 김남국이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요. 6시 44분에 이 자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6시 48분에 코인 거래가 그러니까 시작된 걸로 보이고 8시 51분에 사라졌던 김남국이가 다시 이 찾기가 어렵다가 4분 뒤에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께서 이 김남국이가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6시 44분, 6시 48분, 6시 51분.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김남국이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거를 거래했는지 보여드리고요. 김남국의 자금 흐름도가 이제 이 화면상으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매매한 이 자금이 9억 8천여만 원인데 요거를 K뱅크 은행 계좌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 K뱅크 은행 계좌는 업비트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비트하고 계좌이 돼서 이건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비트 계좌에서 이 빗썸으로 또 이체를 합니다. 최소 80만 개에서 최대 127만 개의 위믹스를 이 빗썸에서 말이죠. 어디로 다시 이제 빼돌리냐면 클립 지갑하고 업비트 지갑으로 빼돌려서 클립 지갑에다가는 한 3억 원어치 코인을 갖다가 현재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업비트 계좌에서는요. 이후에 다른 가상화폐로 대출했다고 하는데 약 7억 원어치 이거를 갖다가 빗썸에 현금 및 가상화폐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이게 이제 7억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남국이가 이렇게 치밀하게 11월 7일 날 이태원 참사의 한 가운데서 질문하는 데서 이 정도로 지금 이제 투전판에 뛰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 3월 22일 날 이 법사위 소위 중에서도 위믹스 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오전 10시 17분에 시작한 소위가 저녁 6시 21분에 끝났는데 김 의원은요 2시 32분에 코인을 판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도중 2차례 쉬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거래는 아마도 회의 중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이제 확실하게요. 이 그림, 이 TV 영상을 통해서 충분하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김남국이의 쪼개기 이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코인 100억 원을 갖다가 48회에 걸쳐서 쪼개기로 해서 이체가 됐다. 이것이 이 징후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정보원에 신고를 했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찰에 이첩하게 된 결정적 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이 김남국이의 이 위믹스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1월 28일서부터 5월 29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총 48번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 자산이 말이죠. 업비트하고 빗썸 거래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여기 이 빗썸하고 빗썸 거래소하고요. 그다음에 이 업비트하고 이 두 군데로 거래된 것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해당 주소는요. 지난해 1월 초에 40억 원이 넘는 위믹스를 거래소에 이체한 뒤에 그 다음 달부터는 많게는 2억 원, 적게는 수천만 원씩 쪼개서 가상자산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상자산을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지금 변창호 씨, 이분이요, 이 김남국이가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가상자산의 지갑 주소를 특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요, 별도의 매수 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서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발견하면 금융의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주소도요, 수십억 원이 넘는 자산을 인출해서 지갑 소유자, 즉 김남국이가 소명 절차를 밟은 뒤에 초계기 이체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요, FIU는 이러한 이상거래 정황을 거래소로부터 전달받아서 관련 조사에 나섰고 이 관련 조사 결과 이상 패턴이 맞다. 그래서 검찰에 이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이 투전방에서 지금 투기에만 지금 나선 거라고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홍천 의원도 오늘 KBS의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투전판이다.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 단타가 이제 복식이라면 코인 투자는 UFC 즉 종합격투기 대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주 비교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주먹으로 제한된 범위만 타격할 수 있는 즉 룰에 의해서 진행되는 복식 경기에 비해서 주먹과 발로 다양하게 타격과 공격이 가능한 UFC 경기의 코인 시장을 비유하면서 이거는 막무가내식 투전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국회의원과 같은 이 공직자가 이 주식 단타를 벗어나서 이렇게 UFC 정도 하는 투전판을 벌인 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선사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한테 약속하는 공적인 약속인데 만약에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를 쳤다면 그것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과도 거리가 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과 관련해서 코인 시장은 개장 폐장 시간도 없고 또 상한가도 없고 호재 약재 구분도 잘 없어서 없는 거 아니냐. 거기에 10억 원 가까이를 묻었다면 이게 계속 어떻게 되나 보고 싶지 않겠냐. 그리고 시세가 막 올라가면 엔돌핀 돌아서 흥분될 것이고 떨어지면 걱정이 돼서 낙담이 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되겠느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데 탈당 출당 요구는요. 그리고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실관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시간이 이르다. 그리고 이제 이 의원직 사퇴는 본인이 결단한 문제인데 우리 당도 당신 의원직 사퇴하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타당 이 의원한테 사퇴하라. 그것을 어떻게 상대당이 강요하느냐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가재는 그 편 든다고요. 이 사퇴에 관해서는 물론 조홍천 의원 같이 신중하게 할 필요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의 심각성으로 볼 때 모든 게 순서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든 게 하나씩 이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퇴한다. 이게 얼마나 옳은 얘기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요, 정상 상황이 아니고 비상 상황이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남도가 취할 수 있는 비상 조치가 뭐예요? 탈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뭐 윤리심판원 이런 데 거쳐서 제명 같은 징계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사단이 벌어졌으면은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초비상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비상적인 조치가 필요해. 비상적인 조치가 뭐냐? 이거 의원직 사퇴밖에는 없어요. 의원직을 완전히 사퇴하고 바로 검찰로 이게 송영길이가 지발로 걸어 들어갈 게 아니라요. 이게 김남구이가 검찰로 지가 뛰어 들어가야 돼요. 나 좀 수사해 주십시오. 이걸 하는 게 굉장히 급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김남국이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니까 민주당의 MZ세대들 전국 대학생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조금 전에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됐고 이번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러면서요, 민당이 처한 국민적 불신은 미봉책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서 20대 여론을 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언론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라는 아주 강경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관해서 제대로 지금 선제적으로 조치가 미흡한 점, 안일하게 대처하는 점을 강력히 지적을 하면서 말이죠. 철저한 자체 조사를 하고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추후 문제가 드러날 시에는 출당과 정계 은퇴도 감사하겠다는 진술과 서약을 받아내야 한다. 예. 그리고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남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죠. 당연히 옳은 얘기죠. 이렇게 가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2030의 이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런 점을 의식해서 민주당의 MZ세대들을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 같고요. 이 MZ세대들은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당,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인사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대표적인 이름 몇 명을 말씀드리면, 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인사들은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인사들은 이동학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 건지웅 전 비대위원, 정은혜 전 국회의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인화 전 국토부 장관 보좌관, 하헌기 전 청년 대변인,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민주당에서는요, 이 청년들은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한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이다. 엉망진창이 국민의힘보다 나은 정당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정당이 되고자 할 때 진짜 쇄신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요, 쇄신의총에서 의결해야 할 세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돈봉투 신산 조사단, 그다음에 가상 자산 전수 조사, 그리고 유명무실한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해서 재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건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문화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 백현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요, 김인섭이의 이 고향 후배가 말이죠, 성남시에서 이 백현동 개발시설을 맡았던 현직 성남시 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했고요. 그리고 담당 처장도 소환 조사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집중적으로 지금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김인섭이의 이 부탁을 받고 용도 변경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비율도 대폭 10%로 줄이고, 그래서 모든 특혜를 주게 된 이 배후에는 바로 김인섭의 이 부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백현동 개발 사업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경위,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내용들이, 보도되어 왔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진사이가 말이죠, 김인섭한테 부탁받고 이 정진사이가 이 관할 성남시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임대 아파트도 줄어들고 10%로, 그리고 용도는 4단계나 올라가고,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빠지고, 그래서 민간인에게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 정모 씨에게 3천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진술들을 확보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백현동 사건에 관해서 이 혜택을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거기에 김인석과 같이 성남시에 로비한 사람이 김모 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모 씨가 이러한 부탁을 성남시가 다 들어주는 대가로 이 김모 씨는 뭘로 이재명의 빚을 갚았느냐? 바로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위증하는 그런 이 교사, 위증하도록 이재명한테 부탁을 받고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KBS PD 사칭 문제, 검사 사칭 문제, KBS PD하고요, 요 문제하고 백현동에서의 특혜가 맞물려져 있어서 대가성 있는 것으로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이화영이 아들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우선요, 그 쌍방울 산하의 엔터테인 회사에 취업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화영이가 쓰던, 자기 아버지가 쓰던 법인 카드를 갖다가 이 아들도 같이 썼어요. 한 2억 원 정도를 써먹었는데 이 아들도 같이 써먹었고, 그 다음에는 쌍방울로부터 양복을, 또 맞춤 양복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맞춤 양복 선물은요, 본래 이화영이 딸 결혼식을 앞두고 쌍방울에서 방영철 부회장이 딸한테 좀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요, 야, 뻔뻔하기도 이화영이가 우리 아들 양복 좀 해줘. 그래갖고 양복을 해주는 걸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썩은 냄새가 아주 넘쳐 흐르죠. 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화영이는 완전히 이재명이가 이제 2027년도에 대통령이 되면 팔자가 달라진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의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